안녕하세요. 방구석 그림 이야기 두 번째 이야기로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바쁜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 잊고 지나갈 때가 많죠. 그럴 때를 기억나게 해주는 명화들이 있습니다. 바로 시간을 붙잡은 듯 일상을 차분히 그려낸 명화들이 있거든요. 그런 명화들은 내가 삶에서 무엇을 잊고 살아가는지 넌지시 알려주기도 합니다. 오늘 함께할 화가, 아티스트를 먼저 이렇게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이 화가의 유명한 그림, 바로 그 그림을 소재로 한 영화가 있어 먼저 소개해드릴 수도 있지만 살짝 저는 일상을 승격화시킨 그의 그림들 이야기로 먼저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시간을 붙잡고 그림을 그리려다 보니까요, 남들보다 더 관찰력 있는 태도로 천천히 일상을 바라봐야 될 것 같죠? 바로 일상을 그린 대표적인 화가로는 17세기 네덜란드의 일상을 화폭에 담은 요하네스 베르메르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요하네스 베르메르는요, 네덜란드 사람들의 고요한 일상을 그린 그림으로 유명합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 후기에 김홍도의 풍속화가 있었더라면요, 네덜란드에는 바로 베르메르의 그림이 있었더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가 43세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나면서 남긴 작품들은 30여 점으로 많지는 않아요. 50여 점 그렸다고도 알려져 있는데요, 진품 여부가 확실한 거는 32점 뿐입니다. 심지어 작품의 수가 많지 않다 보니까요, 자주 위조품들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고 몇 차례 또 절도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 흔한 앞모습 자화상 하나 남기지 않고 조용히 그리고 비밀스럽게 살다 간 화가였는데요, 때로는 여인숙의 주인으로서 또 화가로서 천천히 일상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로 추정되는 지금 보이는 그림처럼 자화상이 있기는 한데요, 그마저도 확실한 거는 아니라고 해요. 화가의 성격에 관한 일화가 많이 안 알려진 경우와 또 작품의 이야기가 이렇게 오랫도록 도는 경우가 있다면요, 베르메르의 경우는 후자의 경우예요. 바로 작품 이야기로만 돌고 도는 그입니다. 정보가 많지 않은 화가는요, 그렇죠? 소문이 무성한 풀처럼 자라났어요. 그의 아버지가 그림을 파는 일과 여관을 함께 했다고 하고 6년 이상 교육을 받아야 갈 수 있다는 협회에 가입한 것으로 보아서요, 어릴 적 그림 교육을 받았다고 추정하고 있기는 해요. 그리고 그가 장모와 같은 집에서 살았다고 하고, 그가 자식이 많잖아요. 15명이나 되는 자녀를 두었다는 점, 그 중에서 넷을 잃었다는 점,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현재의 사실 힌트 전부입니다. 그래서 그의 그림은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하지만요, 그에 대한 일화가 많지 않으니까 더욱 많은 궁금증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베르메르가 남긴 대부분의 작품들은 다 비슷한 형식을 들었어요. 자, 이 그림처럼 은은하게 실내를 휘어잡는 빛, 그림의 왼쪽에 잡은 듯한 창문, 장식된 벽면, 햇빛이 쫙 들어오는 창가 근처에 서 있는 모델이에요. 그리고 그의 그림을 바라다 보면 도대체 이 빛이 어디서 이렇게 은은하게 오나 하는 궁금증이 생겨서 저도 그 밑에 좀 서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18세기까지 사람들 입에 오르락 내리락 거리지도 않았는데 19세기 초반에도 유명해지지 않았어요. 19세기 중반이 지나서야 재조명되었고 그림값이 오르기 시작한 건데요. 그가 그림값이 오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화가가 되고 싶었으나 미술학교 시험에 떨어졌던 히틀러. 그 역시 베르메르의 그림을 너무 좋아해서 오스트리아의 소금 광산에 안전하게 보관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그토록 그를 대가의 반열에 올려놓은 걸까요? 비평가들이 말하는데 베르메르의 그림을 관통하는 동일한 주제가 있어요. 일상의 고요함이라고 말합니다. 빛을 마법으로 시간을 잠시 정지해 놓은 듯한 그의 그림이에요. 그 보는 이의 마음을 차분하게 이끌어 주는데요. 또 한 가지는요, 그 속에 시원한 정답이 없기 때문에 그의 그림이 사랑받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원래 그렇잖아요. 비밀이 많은 상대일수록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 거. 그런 게 있죠. 베르메르의 그림 속에 보면요, 유독 배가 나와 보이는 여인들이 많아요. 그거는요, 그의 부인과 연관이 돼 있어서 그래요. 베르메르 부인은요, 20년간 총 15명의 아이를 낳았으니까 그에게 임신한 여성이 집에 있는 장면은요, 그 누구보다도 자주 본 풍경일 겁니다. 그렇죠. 제일 많이 본 일상을 그가 그린 게 아니었을까 해요.
특별한 것 없이 보이는 누구나의 일상 순간, 자, 순간의 마음에 소중히 여기는 습관이 아름다움으로 태어난 베르메르의 그림을 통해 우리는 배우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요하네스 베르메르의 그림을 이야기하고 나면요, 이게 뭐지? 하는 황당하고 당황하신 분들 몇 분 계실 것 같아요. 그림 보시는 분, 하고 이제 아실 거예요. 2003년 스칼렛 요한슨 주인공이었던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 Girl with Pearl Earring입니다. 자, 이 영화를 통해 이 그림을 보셨고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때 이제 화가에 대해서도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 영화를 본 직후요, 이 소녀의 그림을 주는 묘한 느낌에 이끌려 자세히 찾아보았던 기억이 나요. 소수의 작품 속에 일상의 따뜻함이 느껴지는 그 작가 베르메르, 그의 대표작으로 북구의 모나리자라고 불리우는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와 베르메르에 대해 좀 더 깊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북구 네덜란드의 모나리자라고 불리우는 베르메르의 최대 대표작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입니다. 제가 상당히 좋아하는 그림 중에 하나인데요. 작품을 보고 있으면 저절로 매료가 되고는 이 본능적으로 이 소녀가 누군가 하는 궁금증이 생길 겁니다. 첫 번 추측으로는요, 베르메르의 딸 중 한 명일 거라는 설이 있어요. 칠흑 같은 어둠 속 배경에 어색할 만큼 밝고 부드러운 빛은 생기 있는 모습을 더해주고 있고요. 신비로운 듯한 기운 또한 느껴집니다. 확대해서 자세히 보면요, 마치 틴트를 바른 듯한 촉촉한 입술, 자, 그 사이로 무언가 이야기하는 모습이 느껴집니다. 아무튼 이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는요, 진주 귀걸이가 아주 반짝반짝 빛나는 매력적인 그림인데요. 사실 전통적인 초상화라고 볼 수는 없어요. 지금 비교해 보시는 것처럼. 이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는 뒤에 배경이 하나도 없어요. 뒤에 배경이 하나도 없는 검은색 배경이 이 얼굴을 더 두드러지게 보이게 하고 있고 공간을 장악하고 있는 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배경을 잡다하게 이것저것 그린 것보다 이렇게 딱 간단하게 검게 하는 것이 인물을 두드러지게 하는 효과를 더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소녀가 정면을 보고 있지 않아요. 어깨 너머로 누구를 보려는 듯이 고개를 살짝 돌리고 있는데요. 그리고 바로 이 눈빛이 아주 전 세계 사람들을 열광하게 만듭니다. 그러면서도 입은 뭔가 말하는 듯한 살짝 벌리고 있어요. 매력있죠. 그리고 이 그림의 제목이자 관심의 초점 뭘까요? 자, 이 어둠 속에서도 은은하게 빛나는 진주 귀걸이에요. 근데 이게 왜 대단하냐 하면요, 진주 귀걸이를 요하네스 베르메르가 그릴 때 딱 두 번의 붓터치, 자, 두 번의 붓터치로 그렸다고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베르메르는 생생한 물감을 사용해서 미묘한 빛의 효과를 잘 표현했는데요. 빛의 마술사, 자, 렘브란트 못지않게 빛을 잘 사용한 화가입니다.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는 계속 우리에게 궁금증으로 남아있죠. 두 번째 추측이 있어요. 사람들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 소녀는 가상 속의 소녀라는 것인데요. 바로 베르메르의 이상형을 그린 게 아니냐는 설이 있어요. 저는 왠지 볼수록 매료되는 이 소녀의 모습 때문에 환상이라고 말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소녀는 실제 인물인지 상상의 인물인지 누군지는 알 수 없다고 결론은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누군지 알 수 없는 그 풀리지 않는 이 신비한 소녀의 매력과 그 수수께끼가 많은 사람들에게 또 끌림을 가게 하는 작품으로 남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일상이 주는 매력과 신비의 귀걸이를 한 소녀, 자, 화가 요하네스 베르메르와 함께 했습니다. 즐거우셨다면 바로 아시죠?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함께 클릭해주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